안녕하세요. 스티처입니다. 오늘은 원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원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성복은 원형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남성복에서는 원형이라는 게 개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성복처럼 다양한 복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형의 개념을 가지고 옷을 디자인하고 전개해가는 그런 개념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도 원형의 개념을 가지고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문화복장 학원에서도 남성복 원형을 또 소개해 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쓰기가 좀 힘들고요. 우리가 유럽에서 옷을 다이렉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굳이 일본의 것을 써가지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원형을 소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거기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원형을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지금 원형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가 개발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책도 내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슴 다트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여성복을 할 적에 배웠던 뭐 길 원형이라고도 하고 뭐 바디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문화식 원형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복에서 배웠던 그 원형처럼 이렇게 가슴 다트가 남성복에서 소개해 놓은 남성복 원형이라고 소개해 놓으신 분들의 원형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그만큼 바디에서 가슴이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생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남성도 분명히 가슴 부분에서 도드라지게 나와 있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의 이름을 제가 SWY 원형이라고 정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 마음에 드시면 사용을 하셔도 되겠어요. 제 채널에 동영상 중에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소개하는 만드는 남성복은 전부 이 원형을 가지고 전개를 해 놓은 겁니다. 뭐 셔츠도 그렇고 조끼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여성복에서도 길 원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복을 하신 분들은 뭐 앞길, 앞판, 사람의 몸의 앞길을 표현하는 원형이다, 또는 뒷길을 표현하는 원형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앞길이라는 것은 한복에서 있긴 합니다. 그런 용어가 앞판에다 대는 앞부분에 대는 조그만 천을 앞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원형하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앞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 시춘이 원형이라는 것도 소개가 됐는데,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의 성함을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앞길이건 뭐 시춘이 원형이건 뭐 이런 거건 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것들은 이분들이 어디서 배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복장학원, 일본 문화복장학원의 원형을 조금 좀 더 자기만의 색채를 가미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유럽 쪽에 원형을 갖다가 쓰신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원형을 SWY라고 하지만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저도 이 원형을 개발을 할 적에, 물론 이제 바디를 가지고 거기에 직접 스킨을 입혀서, 그러니까 그 어떤 바디에다가 거죽 부분을 입혀가지고 마치 입체재단 하듯이 입혀가지고 그것을 한 장 한 장 앞판 뒷판으로 나뉘어가지고 따내는 방법을 썼는데, 여기에 다분히 일본 문화복장학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옷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가지고 옷을 전개해 놓으면 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모두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의 눈으로 볼 적에 어떤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의 몸 매무새가 옷을 입었을 때의 스타일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평균의 그 남성의 몸을 마네킹이나 어떤 바디로 만들어 놓죠. 평균치의 몸을. 그리고 그것에 맞는 패턴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복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몸매의 단점을 커버하는 그런 의미로 쓰일 적에는 기성복이 어쩌면 좀 더 몸매가 좀 그 시대의 미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 좀 예쁘지 않다면은 기성복으로 그런 단점을 커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옷을 만들 적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옷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맞춤으로서도 훌륭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품이나 이런 옷들이 전부 맞춤 옷은 아니잖아요. 기성복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좀 나보다 팔이 길다거나 좀 뭐 엉덩이가 허리가 좀 크다 뭐 이러면은 그걸 약간 수선해 가지고 입는 것처럼 좋은 형태의 바디로 만들어진 원형의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라는 것을 한번 남성복에도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원형의 장점은 그 정도고, 다만 이거는 이제 사이즈별로 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옷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은 돼요. 그런데 이게 한없이 크게 늘렸다가 한없이 작게 또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성복, 여성복, 기성복 업체, 뭐 남성복, 기성복 업체에서도 하나의 어떤 옷을 패턴을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한 사이즈, 두 사이즈, 그러니까 3단계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레이딩을 합니다. 보통 그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원래의 밸런스가 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바디에 맞는 옷이.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 너무 빅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 너무 스몰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 기성복을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원형을 가지고 옷을 전개하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원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